최근에 영상 채널에 자꾸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저축은행 안전하지 않다. 저축은행 괜찮은가요? 뭐 예금자보 얼마까지 되나요? 막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알고 영상마다 예금자 보호 내용을 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금자 보호 관련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래를 안 해보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예금자 보호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예금자 보호제도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를 수가 없죠. 이 예금자 보호제도. 자, 예금자 보호제도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죠. 자, 그런데 이게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가입을 은행에 가서 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하는데, 만약에 은행이 뭐 파산이 되거나 이러면 그냥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 돈을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예금보험공사라는 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은행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불능이라고 해요. 돈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못 주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이 금액을 지급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돈을 모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고객들에게 돈을 주는데 보험도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지금 당장 받진 않아도 필요한 누군가는 계속 받아가고 있죠. 그게 다치면 내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나 안 다치면 그냥 돈만 내다가 끝나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사태가 생겼을 때 이제 같이 돈을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이제 서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게 보험의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고객과 금융사 사이에서 이제 고객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사. 우리는 이제 은행이 굉장히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도 가능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가능하고 투자 중개업, 뭐 종합금융회사, 종금사, 뭐 유한타라든지 이런 우리 종합금융도 있죠. 그래서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저축은행도 가능해요. 우리가 요즘 파킹통장, 저축은행 쪽이 이율이 높아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저축은행도 가능해요. 뭐 투자 매매업, 그리고 뭐 수협이나 농협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앙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사들, 제가 예금자 보호제도는 얼마까지 되고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가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는, 네, 안 되는 곳들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곳들. 자, 농수협 지역조합, 농협 단위 농협 있죠. 수협도 지역, 네, 수협 있죠. 그리고 네, 신용협동조합, 네,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네, 드릴게요. 여기선 지역이에요, 여러분. 중앙에는 됩니다. 중앙이 돼요. 수협 중앙에도 돼요. 자,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책임을 져주는데, 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고요. 넘어가는 금액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왜 5천만 원까지냐면 예전에는 전액을 해줬었거든요. 모르셨죠, 이거? 자, IMF 이후에 좀 금융을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2000년도까지는 전액을 보장을 해줬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001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예전엔 전액이었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예금 2001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죠.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 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만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금융회사를 그러면 잘 보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예금자 보호제도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다 넣지 말고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곳에 거래를 하세요. 고객들도 거래를 하세요. 그 이상 5천만 이상 거래하는 건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까 안정적인 곳으로 거래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우량한 금융회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 나 우량 이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수치적으로나 어떤 항목들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BIS 기준이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BIS 비율을 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안정성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위험 자산에 대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뭐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느라 잔액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출이 일정 부분 나가면 예금도 일정 부분 여러분 그 은행에서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간 해는 은행에서 연말에 특판을 많이 걸죠.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곳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자를 높이면 고객들이 많이 예금을 하니까 그렇게 연말쯤 되면 예금 특판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권사 에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즉시 현금화 가능한 것들을 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한 거에서 현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수치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보험금 인출을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그만큼 충분히 지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BIS 기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여력 비율을 보시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뭐,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호금융상품 우리가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보호 금융상품, 그러니까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은행이랑 저축은행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원래는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보호금융상품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니에요? 네, 주택기금부 상품이에요. 따로 정부 주택기금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되지만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확정급여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이거 다 외울 거 아니잖아요. 네, 저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상품을 가입할 때 이거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에요? 라고 물어본다. 아니면 상품 페이지에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라고 예금보험공사 마크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 이거 예금자 보호 대상이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돼요. Q&A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 우체국 얘기하셨고 뭐 단위농협, 중앙회, 내돈, 내농협 막 이러셨잖아요. 자, 여기 Q&A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험금 예금자 보호제도 이게 지급 한도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건 바로 세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세전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이율도 그냥 내가 약속한 이율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못 줄 때는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에 낮은 걸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5%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 준대요. 근데 예금보험공사위원회에서는 만약에 2%로 준대요. 그럼 5%못 받고 2%로 계산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2% 이율로 받는데 세금 떼고 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경우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거나 흔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체국 예금 아까 얘기하셨었죠. 네, 선우기님 우체국 예금 얘기하셨었는데, 자,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이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요. 우체국 예금이란 보험은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자, 그리고 이제 농협 수협의 경우, 그리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은행이 붙으면 1금융이고요. 그냥 농협, 수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예금자 보호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하셨었는데, 자, 본 지점, 그러니까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만약에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네,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크게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예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가요?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도 자체적인 그런 네, 기금이 있어요. 금고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운용기금에서 보호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1금융 거래를 하시거나 예금자 보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축은행 거래, 뭐 신협, 새마을금고 거래 좀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